2021년 8월 15일 전남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. 제 아내가 실종된 것 같습니다. 실종된 아내는 당시 39살이었던 이여인. 남편 말로는 아내가 사라진 건 7월 29일. 그날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, 내가 정말 좋은 부동산 하나 알았거든? 그거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한 2억 2천만 원 정도? 현금으로 좀 주라.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라 괜찮을 거야. 그래서 이때 남편이 2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겁니다. 그렇게 아내는 그날 거액의 돈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. 그리고 실종된 거예요. 경찰은 이거 단순 가출 같지 않거든. 뭔가 이상하거든. 바로 이 여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. 조사 결과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찍힌 곳은 7월 29일 저녁 한 모텔이었습니다. 이 모텔에서 이 여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. 한 남성과 함께였는데 이 남자가 너무 이상했어요. 아니, 모텔에 CCTV 있잖아요. 그걸 확인하는데 29일 저녁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와요. 그래서 한 방으로 함께 들어갑니다. 그런데 딱 2시간 뒤 이 남자만 나옵니다. 남자만. 그것도 커다란 사람 크기의 침낭을 이 남자가 낑낑대면서 양팔로 감싸 들고 나와요. 혼자. 그 큰 사람 크기의 침낭을 딱 들고 주차장으로 가서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다 찍혔습니다. 이 두 사람이 모텔방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 남성이 그 큰 침낭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어요. 빈손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. 왜 저걸 가지고 나오지? 그리고 이 여인은 어딨어?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갔는데 한 사람만 나왔다. 이 여인이 나오는 모습은 그 어디 CCTV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. 그럼 뭐 모텔에서 하늘로 증발했나? CCTV가 다 찍고 있었는데 나오는 거 없는데? 모텔로 함께 들어갔던 이 남자가 딱 이상하죠. 그래서 경찰은 바로 이 여인 실종 사건의 용의자로 8월 24일 전남 담양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 남자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. 이 남자의 이름은 69세였던 김씨. 이 김씨는요, 실종된 이 여인과는 옛날 잠깐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옛 직장 동료였습니다. 거기다가 이 여인의 남편과는 스승과 제자 사이였습니다. 이 여인의 남편이 학창시절 때 선생님이었던 거예요. 이 김씨가. 이 여인 부부와 김씨 안면이 있는 사이인 거죠. 그런데 자신의 제자의 아내가 사라졌고 그 아내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남편의 스승인 69세 김씨입니다. 김씨는 체포 당시까지도 뭐 도망가거나 이런 거 없었고요. 그냥 친구도 만나고 평소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. 당연히 체포된 후에 김씨는 억울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나는 이 여인 실종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. 난 아무것도 몰라요. 내가 미쳤다고 내 제자의 아내를 건드립니까? 하지만 빼박인 게 7월 29일 둘이 모텔 갔잖아요. CCTV에 떡하니 찍혀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. 제자의 아내와 모텔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? 이 69세 김씨와 39살이었던 이 여인. 이 둘 무슨 관계였던 걸까요? 이 김씨는 억울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이 사건에 프로파일러까지 투입이 됐어요. 하지만 억울하다라는 말만 할 뿐 더 이상 뭐 입을 안 여니까. 그런 와중에 9월 1일 오후 2시쯤 전남 영암호에서 한 시신이 떠올랐습니다. 바로 실종됐던 이 여인의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.
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모텔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이 영암호 물 속에서 수풀 등에 걸려 발견이 됐는데, 당시 이 시신의 상태는 부패가 너무 심해서 육안으로는 누군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 경찰은 이 여인이 실종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, 그리고 신체적인 특징 등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맞다고 판단했고, 이후에 유전자 감식을 통해서 이 여인이 맞다고 최종 확인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돼야 했던 걸까? 이 여인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교도소에 수감돼 조사받고 있었던 김 씨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. 경찰은요, 이 김 씨가 범인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. 김 씨의 차량 동선을 쭉 확인하는데 이 차가 시신이 유기된 영암호로 가거든요. 영암호에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김 씨가 영암호를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된 거예요. 거기다가 범행 시점 이틀 뒤에 숙박업소와 시신 발견 지점의 중간 정도 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핸드폰 신호가 끊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시신을 유기하면서 김 씨가 이 여인의 핸드폰을 끈 걸로 보이는 거예요.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모두 김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모텔에 함께 들어갔는데 혼자 나오잖아요. 큰 무언가를 들고 혼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김 씨가 풀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. 이 사건에는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. 7월 29일 이 아내 이 여인이 거액의 돈을 들고 김 씨를 만났어요. 그리고 보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서 사라진 아내 이 여인이 남편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. 우리 그만 헤어져. 이 편지가요, 무려 3통이 와요. 남편은요, 이 편지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.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이 남편이 아내가 돈이 필요하다, 돈을 구해달라 하니까 선뜻 돈을 줬습니다. 당시 그 2억 원의 돈이요, 본인 집 전세를 내주면서 받은 돈이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부부의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. 이 남편은요, 아내의 말 한마디에 전 재산을 줬습니다. 그 얘기는 이 둘의 사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. 사이가 안 좋았으면 미쳤다고 그 큰 돈을 선뜻 주겠습니까? 전 재산인데? 남편 역시도 헤어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. 아내가 부동산 투자 2억과 함께 여행도 다녀오겠다면서 마지막으로 집을 나선 날이 29일이었어요. 그날도 연락을 했었대요. 남편 말로는 편지가 온 8월 15일 그 전날까지도 연락을 했었다는 겁니다. 14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바로 다음 날인 8월 15일 헤어지자고 편지가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편지가 오기 바로 전날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,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남편이 바로 실종신고를 했던 겁니다. 9월 1일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그런데 이 시신에서도 2통의 편지가 발견됐습니다. 남편에게 우편으로 3통, 그리고 시신에서 2통, 총 5통. 이 편지 뭐지? 정말 이 여인이 헤어지자고 쓴 걸까요? 혹시 누군가 이 여인인 척 썼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누군가 지켜보는 가운데 강압적으로 강요에 의해 썼던 건 아니었을까? 또한 이상한 게요,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가 부동산을 현금으로 거래합니까? 돈 금액이 크면 클수록 현금으로 거래 잘 안 하잖아요. 누가 건물, 아파트, 땅 등등을 사는데 억 단위의 그 큰 돈을 현금으로 주고 거래하냐고요. 돈 액수가 크면 클수록 계좌이체를 하거나 그 흔적을 남겨놓잖아요. 현금으로 거래하면 증거가 안 남는데 큰 돈인데 상대편에서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요.
그러니까 보통 계좌이체로 증거도 남길 겸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2억이 넘는 그 돈을 현금으로 주고 부동산 거래를 한다? 그 2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도 솔직히 좀 불안해서 잘 안 그러는데. 그러니까 다 이상합니다.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. 아내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섰던 7월 29일 2억 2천만 원의 현금을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. 그리고 9월 1일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그 곁에 돈이 없었나? 돈은? 시신 곁에 돈 없었습니다. 돈 어디 간 거예요? 돈 사라졌습니다. 경찰은 이 돈의 행방에 집중했습니다. 이 돈을 쫓아가다 보면 범인 바로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. 돈을 가지고 마지막에 만난 사람은 7월 29일 모텔에 함께 들어갔던 69세 김씨. 경찰은 당연히 김씨, 당신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 노리고 죽인 거 아니야. 그 돈 어떻게 했어? 추궁했습니다.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씨 완고했어요. 내가 안 죽였다니까요. 무슨 돈? 이 돈의 행방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. 왜? 현금이었으니까. 계좌이체면 계좌 추적을 하면 되는데. 그런데 어떻게 또 생각하면 이렇게 경찰이 추적하기 힘든 현금을 들고 만난 게 또 김씨였으니까 더 의심이 가는 것도 있죠. 김씨가 입을 꾹 다물어 버리니 경찰은 중요한 증거인 이 여인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. 그리고 5통의 편지, 필적 감정도 의뢰했어요. 플러스 이 김씨에 대한 추궁도 더 강해졌습니다. 그런데 이런 와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. 9월 1일 시신이 발견되고 2주 정도 지난 9월 13일 새벽 2시경 돌연 이 69세였던 김씨가 전주 교도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이 된 겁니다. 재빨리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김씨 결국 사망했습니다. 김씨 곁에서 유서도 발견됐습니다. 그 유서에는 억울하다고, 난 정말 죽이지 않았다고,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. 이 김씨는 7월 29일 제자의 아내인 이 여인과 모텔로 간 후에 죽이고 그녀의 시신을 영암호에 유기한 혐의로 체포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.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김씨는 내내 억울하다고 주장했었죠. 근데 이 모텔이 설명이 안 되는데. 거기다 더 이 김씨가 수상한 게요. 알고 보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고 김씨가 이 여인의 남편한테, 그러니까 자신의 제자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. 그리고는 네 아내 이 여인 다른 남자 생겼어. 바람났다고. 이 여인이 나한테 고민된다면서 이래저래 털어놓더라고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자기랑 모텔에 같이 가놓고 이런 말을 왜 합니까? 아무래도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이런 말을 이 여인 남편한테 했던 게 아니었을까. 이 남편은요, 여러 가지 정황이 이 모텔을 둘이 같이 간 것부터가 둘 사이가 이상하잖아요. 둘이 내연 관계였구나 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. 경찰은 돈과 치정이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. 그렇다면 이 5통의 편지, 3통을 남편에게 보냈죠. 이 편지는 아내가 쓴 게 맞는 걸까요? 이 편지의 진실 밝혀졌습니다. 확인 결과 남편에게 보내진 3통의 편지, 이 여인이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. 피해자 69세 김씨가 보낸 편지였어요. 알고 보니 한 시민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남자가 갑자기 다가와가지고 자기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데 이 편지 좀 저기 우체통에 대신 넣어줄 수 있어요? 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.
그래서 이 지나가던 시민이 그 남자 대신 자기가 우체통에 넣어줬었다고. 그 증인, 그 진술이 나온 겁니다. 이 길 가던 주민은 당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한 남자 얼굴 봤잖아요. 알잖아요. 경찰은 바로 69세 김씨의 얼굴을 보여줬습니다. 그때 부탁한 사람이 이 사람 맞아요? 그랬더니 이 남자 맞아요. 또한 필적 감정 결과도 나왔는데 감정 결과는 아내가 쓴 게 맞았습니다. 아내가 쓴 게 맞았어요. 아내가 쓴 게 맞다. 그렇다면 그 배경, 어떤 상황에서 아내가 이런 편지를 쓴 걸까? 이 김씨의 강요에 의해서 쓴 건 아닐까? 왜 편지는 자기가 써놓고 그 편지를 전달한 건 김씨였던 건지, 김씨는 왜 본인이 직접 우체통에 안 넣고 길 가던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건지, 이런 걸 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, 아내가 직접 쓴 편지가 사후에 남편에게 전달이 됐다. 그런데 그 전달된 편지를 지나가던 주민에게 부탁해 보낸 사람이 69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씨였다.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? 이 사건 피의자, 피해자 모두 사망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그냥 마무리되기에는 참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. 2억 2천만 원의 행방은 끝까지 이렇게 묻히는 건가? 모텔에서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?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사건이야? 정말 김씨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걸까요?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걸까? 아니면 끝까지 억울한 척을 하는 악마인 걸까? 편지는 무슨 상황에서 어떻게 쓴 걸까요? 김씨는 무슨 생각으로 이 여인이 바람났다고 얘기했던 걸까? 아무것도 모릅니다. 개인적으로는 이 2억 원의 돈, 현금 그 상태로 어딘가에 숨겨놨을 것 같은데. 여튼 그래서 오늘은 가해자, 피해자 모두 사망해버리면서 그냥 이렇게 허망하게 밝혀진 거 없이 끝나버린, 진실이 묻혀버린 영암호에서 발견된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.